또 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다 생각하면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다? 내용이 다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그 주임법과 상임법의 내용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맞지. 둘 다 민사특별법이지만은 뭐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재정 목적으로 하고 상임법은 뭐 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재정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오죠? 2번 보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주임법은 월차임을 포함하지 않지만 상임법은 월차임을 포함한다는다 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전금 제도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3번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상임법은 뭐다?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차이점이죠.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모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모양이네.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모두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놨는데, 그래서 상임법에만 두고 있지 3기라는. 그래서 주임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들은 주임법은 뭐 2기, 상임법은 뭐 3기 이렇게 공부하면 이 답없습이. 답없습이. 그런데 이 상임법의 상기는 무슨 사유다? 계약 해지 사유다라는 거야. 그 상임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임법의 2기 가는 거는 무슨 갱신이 인정 안 된다? 법정 갱신이 인정 안 되는 그런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잖아. 그럼 주임법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임법의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어느 법에 따라가는 거다? 민법에 따라가는 거야. 일반법인 민법. 그럼 민법의 2기가 나오잖아. 민법의 2기가 나오잖아. 이 2기가 바로 뭐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차임을 몇 기 연체하마? 2기 연체하마. 잘 들어요?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은 무슨 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주임법에 따라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알겠어요?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임대인은 무슨 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상임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리 된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얄팍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게야. 요까지 요거는 보도 안 하고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요래 공부해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주임법의 2기는 뭐로 작용하고 상임법의 3기는 뭐로 작용하고 그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요거는 공부 안 하고 요거는 탁배 안 아픈다 이 말이야.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다음 26번에 이제 상임법 끝나고 무슨 내용이다? 분묘기지권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분묘기지권도 이 과목의 실무 문제에서 매회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제법 자주 나왔는 민법의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을 공부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지수하는 게 또 좌우고. 첫째, 어떤 경우에 성립돼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돼요. 시효취득 좋아요. 시효취득 좋아요. 요렇게 주리가 또 기억하고 있다. 됐고. 또 요 경우 시효취득에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 있어. 알겠어요? 또 토지 소유자의 뭐다? 승낙을 받아 분묘를 뭐다?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되나 안 되나? 되지 뭐. 좀 배워요. 알겠습니까? 매일 아주 공부하시잖아. 알겠어요? 또 길게 이야기하기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관습법상 뭐다? 법정 지상권에 유사하게 성립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유사하게 뭐다?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가만 한번 알아보자. 관습법상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법맥기지권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거야. 알겠어요?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케이스 생긴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일단 법맥기지권 생각하지 말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어떻게 생깁니까? 토지가 있잖아. 알겠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도 누가 소유하고 있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토지를 갖다가 을한테 매매를 한다 한다? 한다. 근데 요 매매할 때 특약으로 알겠어요?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을 한다 한다? 안 해버리고 뭐다? 팔아버렸어요. 알겠어요? 철거 특약 했다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지. 그 땅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누가 됐노? 을이 됐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 여전히? 갑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 관습법적으로 토지 소유자 을은 누구에 대하여? 지상물인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하여 무슨 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아이가. 맞죠? 맞죠? 그럼 이렇게 유사하게 성립된다는 게요. 그럼 유사하다 하는 건 요 건물을 갖다가 뭐로 사?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 갑은 분묘를 설치했잖아? 누구 땅에 설치했노? 지 땅에 설치한 거야. 지 땅에 설치한 거야. 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지 땅에 분묘 설치했나? 남의 땅인가? 남의 땅 아이가. 이 케이스하고 이 두 케이스는 달라요. 알겠어요? 이건 지 땅에 설치한 거야. 지 땅에 설치했는데 땅을 을한테 팔아먹잖아? 팔아먹는데 무슨 철거 특약을 안 했다? 분묘 철거에 관한 특약을 안 하고 팔아먹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을은 분묘 설치자인 갑에게 뭐? 분묘 기지권을, 법정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은 땅을 사도 분묘 철거에 관한 특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분묘를 함부로 철거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갑에게 무슨 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매매를 중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뭐를 적어 넣는 게 중요하나? 분묘 철거 특약 따는 게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잖아. 맞죠? 그 이치를 모르면은 중개 사고 터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되는 거야, 중개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뭐다?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뭐다? 분묘 철거에 관한 특약을 꼭 달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는 거. 그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완전히 중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뭐다? 알아야 될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뭐다?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다라는 소리라. 근데 이런 세 가지 케이스인데, 이런 세 가지 케이스로 분묘 기지권을, 알겠어요? 왜 인정하나 이 말이지. 왜 인정하나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왜 인정하나 이 말이지. 그거는 우리나라의 뭐다? 전통적인 뭐다? 조상 숭배 문화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둘 다 남의 땅에 설치한 거 아이가. 요거는 뭐다? 성락 받아서 설치한 거고, 요 경우는 뭐다? 성락도 안 받고 설치한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근데 시효가 완성이 돼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차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분쟁이 별로 발생 안 하는,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분쟁이 별로 발생 안 하는 케이스는 뭐다? 이 케이스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부터 성락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하는데 분묘 기지권이 뭐다? 다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땅 주인
승낙을 받았다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런 게 그 대체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문제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사고 터지는 게야. 이 경우는 시효가 뭐다? 완성됐나? 안 돼. 시효 완성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런 걸 따져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다? 거래할 때 거래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철거 특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그 거래를 알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알선한 사람이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또 따지가 책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발생 안 해. 그런데 이 경우도 분묘기직과 관련된 분쟁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분묘기직권이 성립되나 안 되나는 발생이 별로 안 하는데 이 경우는 분묘기직권을 인정해줄게. 인정해주는데 뭐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기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는 어떤 분쟁이 주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요거 분묘기직권의 뭐다? 요거 범위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해. 알겠어요? 분묘기직권은 땅에 대한 권리다, 분묘에 대한 권리다. 생각을 바꾸라 했잖아요. 땅에 대한 권리다. 자그만큼 강조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거기 공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포인트인 거야.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안다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설명 들을 때 꼭 한 가지, 10가지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 한 가지, 그걸 쫙 체크해가 드리는 사람. 그게 공부에 요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대한 권리다, 분묘에 대한 권리다. 땅에 대한 권리다 하는 그 인식 가지는 게 중요하다.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에 대한 권리야. 알겠어요? 이게 대한 권리가 아니고 이게 대한 권리다. 이게 대한 권리.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권리냐? 사용 수익할 권리야. 알겠습니까? 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무슨 권이 인정됐다. 분묘기직 인정됐다. 승낙받아가 분묘 설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됐어. 됐는데 이 분묘 설치자 갑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이 사람은 자꾸 뭐다? 넓히려고 할 거고 토지 소유자, 승낙해준 토지 소유자 을은 자꾸 좁히려고 할 끼고. 알겠어요? 그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그 땅덩어리 범위 갖고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을은 봐봐요. 분묘기직권의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갑이 여다가 막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뭐다? 을은 네가 분묘 설치했는 거는 내가 동의를 해줬지만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땅덩어리 보면 여기까지인데 와 여기다가 자꾸 쓸데없이 시설물 설치하는 이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뭐다? 네 맘대로 설치하면 된다 된다?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철거해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뭐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은 내 끼다 이 말이지. 내 땅이다.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 차원에서 네가 설치한 시설물 뭐다 철거해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는 철거 못 한다 하는 게 왜 철거 못 하노 하면 뭐다? 나는 분묘기직권이 있다. 그 분묘기직권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땅을 여기까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않느냐? 그래서 분묘 수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하면서 난 철거 못해 이렇게 소송이 자꾸 붙는다 이 말이에요. 범위와 관련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분묘기직권 관련된 판례 공부하다 보면은 이 범위와 관련한 판례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이 범위. 응? 뭐가? 그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토지잖아. 맞죠?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때는 매수인은 그 분묘기직권이 인정되는 토지다 하는 걸 알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매수해봤자 뭐다?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 못해요. 결국 분묘 철거에 관한 뭐다?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해봤자 손해라. 그렇지. 다음에도 인정되는 거예요. 공부했는 거 어디 써먹노? 분묘기직권의 존속기간, 여러분 어디 공부했어요? 영원히 하면서 공부했잖아. 영원히. 뭐 하는 한, 분묘와 소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직권도 뭐 존속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러세요. 그럼 내가 분묘를 남의 땅에 설치해가 분묘 기지권 어쨌든 인정받았어.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팔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분묘 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뭐만 열심히 지내고 있으면 된다. 분묘 수호와 봉제사만 계속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매수하는 사람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인지 설치되지 않은 땅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묘 설치되어 있는 임야 같은 경우는 매매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살 사람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 분묘 철거에 관한 뭐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까? 그 투격을 해주나 누가? 땅 주인이 그 분묘 철거하려고 하면 분묘 기지권자하고 뭐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장에 관해서. 근데 그 분묘 기지권자가 합의를 해주나 이장에 대해서. 해주는 관계없는데. 그러면 특약을 달아서 뭐다 철거 언제까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팔아먹으면 되는데 분묘 기지권자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뭐다 철거 특약 넣을 수 있나 없나? 못 넣잖아. 매매할 때. 알겠어요? 분묘 기지권자가 합의를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다 대줄게 철거할래 이렇게 하고 땅을 팔아먹든지. 그렇지. 뭐 수를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상 가진 사람들 제가 농담 삼아서 가잖아요.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세 달에 한 번씩 가가 뭐 기대 꽂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누가 함부로 와가 뭐 참 이거 분묘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게 시효취득이 인정돼 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물론 무단으로 와가지고 뭐다 몰래 분묘 설치하잖아. 그게 뭐고? 암장이잖아. 암장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판단이 되면은 분묘 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시효취득이 인정되려고 하면은 자기 땅인 양 생각하고 뭐다 분묘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대체로 뭐다 자기 땅인지 아닌 줄도 모르고 자기 땅이 아닌 거 확실히 알면서도 함부로 못 쓰잖아. 그게 암장 아닙니까? 그 분묘 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시효취득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어찌됐든 송사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 내가 임야를 10만 평 갖고 있으면은, 암장하는 분묘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야 분묘 기지권 인정 안 된다 하고 하지만은, 시끄럽다, 이 말이야. 나중에 시효취득 주장해가면서. 그래서 한 번씩 뭐다, 가가 기대 꼭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잖아. 그래서, 그 재산이 많으면 항상 그럼 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 등의 설치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1. 문중 자연장지 개수. 분묘하고 자연장지는 다릅니다. 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문중 자연장지는 무슨 허가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알겠어요? 이 해설이 상세하게 왜 돼 있나 한번 보자. 다 안 돼 있나? 안 돼 있네. 나중에 그 9월달 자료집에는 다 있는데 표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봐봐요. 기본서에 보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여기 헷갈리게 돼 있대.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하는 거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본다? 어디가 삐노? 445페이지 봐봐요. 기본서의 445페이지 보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이 나오잖아. 거기에 보면은 1번은 묘지에 설치 등 돼 있고 그래서 사설 묘지 나오고 D페이지 봐봐요. D페이지 표는 2번에 자연장지 조성 등에가 사설 자연장지 이리 나왔잖아. 그 묘지하고 자연장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잖아. 일단은 그 옛날 법에는 자연장 제도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거예요. 자, 근데 사설 묘지를 한번 봐봐요. 445페이지에. 그러면 사설 묘지의 종류가 몇 개로 보이노?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정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개인 묘지는 밑에 설치 절차 보니까 신고라고 돼 있잖아. 신고 사항이죠? 근데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전부 다 무슨 사항이라요? 허가 사항이잖아. 그 여기는 문중 묘지도 신고 사항이다, 허가 사항이다? 허가 사항이잖아. 그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 묘지가 다 허가 사항이야. 묘지는. 근데 자연장지로 가봐요. 뒷페이지에 자연장지 가면은 개인, 가족 자연장지 있고, 정중, 문중 자연장지 있고, 뭐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가 있고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이리 구분되어 있는데 문중자연장지 오른쪽 페이지 봐봐. 447페이지에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개인자연장지도 뭐 신고사항이잖아. 가족자연장지도 뭐 신고사항이잖아. 그런데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장지라든가 아니면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 나왔잖아. 신고사항, 허가사항 여기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려요. 묘지와 자연장지에 있어서는. 그러면 문중자연장지만 놓고 보면은 신고사항이잖아. 그렇지? 근데 문중묘지는 허가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안 보니까 근데 자 요리 또 한번 1 무슨 묘지? 개인묘지. 2 무슨 묘지? 가정묘지. 3 무슨 묘지? 문중묘지, 종중묘지. 그 다음에 4 무슨 묘지? 법인묘지. 이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자연장지는 1 뭐? 개인. 그 다음에 가족 같이 묶고 놨잖아. 이거는 간이 떨어져 있는데. 맞죠? 같이 묶어. 2번엔 뭐예요? 문중이잖아. 그렇죠? 그럼 3이 뭐예요? 종교단체. 그 다음에 뭐? 법인이잖아. 그렇죠? 자, 이거 무슨 사항? 신고사항. 이거 무슨 사항? 허가사항. 이것도 허가사항. 이것도 뭐? 허가사항이잖아. 알겠어요? 이거 무슨 사항? 신고사항. 이것도 무슨 사항? 신고사항. 이거 무슨 사항? 허가사항. 이것도 뭐? 허가사항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 헷갈리겠나? 안 헷갈리겠나? 헷갈리잖아. 요것도 헷갈리겠나? 안 헷갈리겠나? 헷갈리는 거죠. 요렇게 정리하라는 소리잖아. 그냥 눈으로만 계속 보고 하는데. 알겠어요? 요리 정도 보면 봐봐. 이거하고 이게 헷갈리잖아. 요는 신고인데 요는 허가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종교단체 가는 게 있나? 없잖아. 이거는 종교단체. 이게 자연장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교단체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나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법인은 어찌됐든 둘 다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이거 물어보겠나? 안 물어보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볼 게 생겼어요. 뭐? 허가는 허가인데, 둘 다. 이 법인 아이가,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응?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 내준다라는 거. 그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그럼 재단법인은 영리가 비영리가? 비영리야. 알겠어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야. 그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 내준다 하는 거는 뭐다? 이 사설묘지나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해가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 다음, 8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문제를 갑니다. 2번의 분묘기지권은 분매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다? 권리다. 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해놨잖아? 그럼 분묘기지권이 분매에 대한 권리라, 토지에 대한 권리라. 토지에 대한 권리야, 이거. 뭐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그럼 분묘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생각해보면 봐봐. 분묘가 있었어? 근데 분묘가 멸실돼버렸어. 그럼 분묘가 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다가 분묘가 멸실돼버렸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묘가 멸시된 토지 있었을 겁니까? 그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 또 우회돼버린다. 소멸해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 멸실이 일시적 멸실일 수도 있고 뭐 영구적 멸실일 수도 있다. 일시적 멸실이라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원상회복이 가능하니까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영구적 멸실이라면 뭐다? 분묘기지권도 소멸해버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공부 안 했나? 영구적 멸실, 일시적 멸실. 했잖아. 좀 들어봤다라는 표정을 가져요. 그래서 멍하지 말고.
3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뭐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다 쉽게 공부하는 사람은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가는 거야. 근데 무조건 영원히 가고 전제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요. 당사자 간에 봐봐요. 이런 케이스 봐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분묘기준이 성립되겠지? 이때는 승낙을 해주면서 뭐다 몇십 년간만 설치해라 하면서 기간을 갖다가 정하는 수도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정했다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거야 이거. 그럼 그 기간 동안만 뭐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약정이 없으면 이제 뭐다 분묘수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난 존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 4번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면적을 제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제 그 교재에 있는 표 갖고 면적을 왜 한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출제위원이 또 내뿜으면 곤란하니까 외우라 소리는 제가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설 묘지의 종류, 그 다음에 자연장지의 종류별로 뭐다 설치 면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왜 면적의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입법 취지 자체가 이게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국토의 뭐 묘지화를 방지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묘지를 가서 10만 평, 20만 평 크게 설치하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안 맞잖아. 그래서 면적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면적. 근데 묘지의 면적하는 게 있고 이게 묘지의 면적하는 걸 제한해야 돼. 알겠어요? 가족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라 이래 있다 이 말이야. 30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묘지 안에는 뭐가 설치되노? 묘지 안에는 뭐가 설치되노? 이게 설치되지. 이게 분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묘와 묘지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잖아. 분묘가 설치되는 구역을 뭐라 그런다? 묘지라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분묘 자체는 뭐냐? 시신이 안장되는 시설을 뭐라 그런다? 분묘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 분묘와 묘지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라. 그런데 우리가 묘지 면적도 규제를 해야 되지만 요 분묘가 차지하는 점유 면적 있지? 이것도 제한을 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제한 안 해버리면은 왕릉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묘지 면적만 제한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두 단어가 나오는 게야. 묘지 면적하는 게 있고, 뭐, 분묘 한 기당 뭐다? 점유 면적하는 게 이게 나온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런 게 기초야, 기초. 이런 것부터 명확하게 구별해가 인식하는 공부부터 해놔놓고 가족묘지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라 하는구나. 그럼 가족묘지인데 그 안에 분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개 있어도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이게 아니라 얼마? 10제곱미터로 제한을 또 한다라는 소리야. 3평으로. 알겠습니까? 확장하면 15제곱미터로도 제한하고 그런 기도. 그거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어와 이 단어부터 명확히 구별하는 인식부터 해야 되는 거죠. 5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들어간다?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는 게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어느 기예요? 이거. 이거는 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있나 없나? 이건 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지 땅에 설치했는 게인데 뭐. 이건 타인의 승낙을 받았다 그죠? 그럼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거는 이 케이스 아이가? 이 케이스는 시효가 완성돼야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즉시 취득한다 하면 틀린 거야,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3가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2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꼭 이런 거 이야기하면 민법 시간에 해결 안 되는 걸 제 시간에 해결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이요. 알겠어요? 제가 힘들어. 27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 등의 점유면적이라 하면 분묘 한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가리킨다 해놔서 그러니까 요 말을 읽고 뭐를 생각하냐 분묘 한기당 점유면적 하는 단어는 요 밑에 붙어있는 부분 있죠? 요걸 기저부분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만의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묘 주위에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여기다.
알겠어요? 그까지 포함해서 몇 제곱미터로 제한한다? 1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에 대한 권리야. 이 분묘는 기존 분묘다, 새로운 분묘다. 기존 분묘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기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힘은 있다 없다? 없다. 힘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노?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힘, 민법에서 힘을 민법에서 두 글자로 뭐라 하노? 권능이라 그래. 권능. 알겠어요? 그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문을 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권능이라 그래. 권능. 알겠어요? 무슨 적 있죠? 그러면 권리하는 말하고 권능하는 개념은 구별해서 쓰는 거야 원래는. 알겠습니까? 권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죠. 힘. 알겠어요? 힘. 그게 권능이다. 근데 그 권리 속에는 힘이 없는 권리도 있어. 그럼 권능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판례 입장과 배치되는 거다.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판례가 그렇게 냈냐? 지료 지급이라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분묘기지권도 이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거든. 알겠어요? 4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도 존속하는 거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후가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봐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해도 무슨 권이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근데 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한다? 영원히 존속한다. 근데 무슨 법 시행 후에 설치됐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됐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성문법이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잖아. 관습법은 불문법이야. 성문법이 우선이다. 그럼 성문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성문법이 우선이다. 그럼 성문법인 장사법에 무슨 규정이 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최장 몇 년까지만 설치해라? 60년까지만 설치해라. 원칙은 몇 년이다? 30년이다. 근데 1회에 하나여 30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최장 몇 년이다? 60년이다 라는 거야. 그럼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하는 말이 적용 안 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법 시행 이후에 설치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입장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 28번에 1. 가족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분묘 한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하는 게 요거 아이가? 점유면적 아이가? 가족묘지 등 어떤 간에 합장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30제곱미터 하기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개인묘지. 개인묘지의 묘지 면적은 얼마로 제한한다?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럼 개인묘지의 분묘 한기당 점유면적은? 그것도 30이야. 개인묘지가 뭐고? 이게 개인묘지야. 이 개인묘지야. 그러면 분묘를 설치하는데 분묘 몇 기? 한 기밖에 더 설치 않나? 그럼 이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개인묘지의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무슨 면적 범위 내로? 묘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받으면 돼요. 그 개인묘지 같은 경우는 묘지 면적이나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 제한이나 수치가 같다 다르다? 같다. 30제곱미터로. 알겠습니까? 근데 가족묘지는 뭐다? 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그 가족묘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얼마? 10제곱미터. 합장은 얼마? 15제곱미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다?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 봉분을 좀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하고 싶으면 무슨 묘지에 묻히라? 무슨 묘지에 묻히라? 개인 묘지에 묻히라 했잖아. 봉분을 크게 하고 싶으면. 그러세요. 가족묘지, 문정묘지, 법인묘지는 전부 다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제한받는다? 10제곱미터로 제한받거든.
그럼 봉분을 좀 크게 하고 싶으면 무슨 묘지에 묻히면 된다? 개인 묘지에 묻히면 되잖아. 그거는 쓸쓸해서 싫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이거 다 실무에서는 이거 다 무슨 묘지라 그래요? 가족, 문중, 법인 묘지를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공동묘직하는 거 아이가. 공동묘직하는 게 이제 귀신들이 같이 있는데 아이가. 알겠어요? 그 법에서는 공동묘지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공원묘직하는 용어 쓴다 안 쓴다?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공원묘지가 있나 지금? 공원묘지가 어디 있노? 이거입니다. 법인묘지. 알겠어요? 그 현대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가봐요. 공원 가면 뭐다? 아니? 전부 다 법인이 운영하는 기다. 그래서 앞에 가면 관로가 재해가지고 관로 닫고 현대공원이 돼 있다. 재단법인 현대공원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공원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28번에 2번 알았어요.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한에 종료한 분매 연거자는 설치기한 만료 후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에 분매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요거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우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매 설치기한을 최장 몇십 년으로 제한하는데 60년으로 제한하는데 뿌득뿌득 더 묻히고 싶으면 몇 년은 더 묻히고 싶다. 묻힐 수 있다. 1년은 더 묻힐 수 있다. 왜? 60년의 설치기간이 끝나면 이제 1년 내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 뿌득뿌득 더 묻히고 싶으면 1년 더 묻힐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평장의 경우에도 6월이 매장되어 있는 때는 분매기지권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평장의 경우에는 맨따 헤딩할 일이 있나? 없지. 알겠어요?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만을 받아 분매를 설치한 경우 분매 설치자는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승낙받아서 분매를 설치했나 안 했나? 했죠? 그러면 분매기지권 성립되나 안 되나? 되죠? 분매기지권이 제 거이라요? 물 거이라요? 물거이잖아. 물거이잖아. 그럼 그 뒤에 읽어봐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하는데 뭐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제 거이다, 물거이다? 제 거이잖아. 그게 틀려버렸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분매기지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세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위한 권리를 주장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법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알겠어요? 자발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남의 땅에 허락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케이스잖아.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시효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분묘기지권만 놓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 조문에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함부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뭐다 자연장을 조성한 자는 분묘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장사법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분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신도 안장 안 돼 있는데 그거다가 뭐다 절하는 사람 있나? 이런 걸 무슨 묘라 그래요? 가묘라 그러잖아. 가묘. 한자로 예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장. 그래서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공부하자 외우는 사람을 위해서 평장, 암장, 가묘,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 개 한꺼번에 왜 아프잖아 외우는 사람들은. 그 다음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아까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분묘기지 주위에까지 인정된다. 주위에까지 인정되는 거다 이 말이지. 3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의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장 그대로 봐둡니다. 그 다음 4번에 임야의 소유권에 투자와 분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 설치를 누가 여건 그 분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누가 분묘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분묘 철거를 구해야 된다. 분묘 기지권을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체
소송의 상대방이 뭐다? 정해져야 한다, 안 한다?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묘기지권자가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자가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을 주장해가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물을 철거해라라고 주장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철거해라 했는데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소송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분묘를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분묘기지권자를. 제가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가 딴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해야 된다?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 그 다음 어디가 삐는 거? 5번 분묘의 부속 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즉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수호와 봉제사를 위해서 인정하는 권리니까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에게 무슨 권이 인정되는 거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문중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다?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손인데. 근데 이놈의 종손이 뭐다? 대한민국 싫다고 국적 포기하고 뭐다? 아프리카로 이민 가고 있어. 그렇다고 그 종손이 아니게 됩니까? 종손이 이민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문중분묘의 분묘기지권은 그래도 종손에게 있다고 봐야 된다.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민 가버리면은 문중 자체에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그러면 문중 자체에다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누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담당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중분묘의 경우는 1차적인 우선권을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 종손에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중분묘의 경우는 종손 이외의 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판단해 봐야 된다? 종손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조건 종손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 다음 30번 판례 입장이다 틀린 것은 1.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영원이죠. 그게 틀려버린 거잖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법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상권이 유사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그 점유가 성질상 타주 점유다, 자주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점유의 성질상. 3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정할 새로운 힘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고 분묘기지 사용계약에 따른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무슨 취득하여? 시효 취득하여 얻은 이득은 무슨 이득이 되는 거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다. 이런 케이스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게도 분묘기지권 인정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준 땅덩어리는 요만큼인데 그걸 넘어서서 뭐다? 넘어서서 분묘기지를 설치해가 운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초과된 부분만큼의 면적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뭐다? 부당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까지만 뭐다? 이용해라라고 승낙을 해주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다음 됐고 뒷페이지 봅니다. 3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뭐 하는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개인 묘지는 신고사항이다. 개인 자연장지도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가족묘지, 문정묘지,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사항이다. 묘지죠 전부 다.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무슨 법인에 한정하여?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걔가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4번 시장 등이 80제곱미터 미만의 가정묘지 또는 문중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한 때는 80제곱미터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문제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야. 가정묘지, 문중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한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만다 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묘지나 문중묘지 이런 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게 되면 별도의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 가족자연장지 또는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이다라는 거지. 자연장지는 다 신고사항이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아직도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야. 뭐가 신고사항이고 뭐가 허가사항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헷갈린 때는 안 헷갈리는 공부 방법은 두 개를 한꺼번에 보니까 그런 거야. 보지 말고 뭐부터 확실히 익히 놓는다. 한쪽부터 익히 놔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대한 자신감을 탁 가진 상태가 됐을 때 이쪽 걸 봐라라는 소리야. 그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부할 때 뭐부터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임법을 확실히 자신감 가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들다 본다? 상위법을 들다 보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법도 또 들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리는 게. 그래서 항상 비교는 어느 한 가지 기둥을 먼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도 자 봐봐.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세 개 법이 시험 문제가 벌써 몇 개고? 20문제 아이가? 20문제 넘죠? 그렇지? 그럼 이 세 개 법이 반타작이야. 50점이 넘는단 말이야. 그 54, 5점이 뭐 될 게야 아마. 알겠지? 맞지? 거기에서 기둥이 되는 법이 뭐고? 국계법 아이가?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 국계법을 완벽하게 기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뭐또 실질실질 보고 도기재활법도 보고 도정법도 보고 이러면서 살 갖다 붙이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국토계획법을 확실하게 자신감 가진 상태로 공부도 안 하는 상태에서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도정법도 들다 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게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1월달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 알았어요. 1월달에 제가 분명히 이 말 했어요. 부동산 공법은 무슨 법만 완벽하게 해놔라. 국토계획법만 완벽하게 해놔라. 1, 2, 3, 4월달 이럴 때. 알았어요. 시간 많이 늘 때.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국토계획법이 5월달, 6월달 가면 국토계획법은 이제 자신감 썼을 거 아닌가 봐. 다른 거 안 봤으니까네. 알았어요. 수업을 진행하든 왜든 간에 진도 나가든 말든 간에 듣고 표시만 해놔놓고 신경 쓰지 말아야 말이야. 집에 가서도 무슨 법만 들다 봐라. 국토계획법만 들다 봐라. 그럼 한 5월달 되면 국토계획법은 딴 거 본 적이 없으니까네. 헷갈릴 거 있나 없나? 없잖아. 자신감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도시가부터 조금씩 살 붙이고 이러면 될 거야. 중요하다 하는 부분 보고. 그렇지. 시키면 시킨 대로 했어야 되는 기다. 그렇지. 그 다음, 어디가 삐노? 31번에, 알았어요. 3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것은 1. 분묘 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하며 30년으로 해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법이. 요거 바뀐 거라서 제가 답으로 만들어 봤다. 30년으로 하면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한 번에 15년씩이 아니고 1회에 한정하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 기간을 몇 년? 30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최장 60년 가는 건 바뀐 적은 없어. 60년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번거로운 절차를 생각해 버린 거지. 여러 차례 연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연장하도록. 30년입니다. 30년, 30년 이렇게. 2번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한다라는 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미리 죽기 전에 알겠어요? 묘지를 사둔다 못 사둔다? 못 사둔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내가 묻힐 땅을 미리 사둔다 못 사둔다? 못 사둔다 이 말이지. 묘지 설치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요. 그냥 산만 사놨는 거지. 무슨 줄 알겠어요? 산을 사놨지. 그걸 갖다가 속마음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묘지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은 있어도 묘지 설치 신고, 묘지 설치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살아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데 70세가 넘었어. 아직 살아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묘지 미리 사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의사 진단으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예정돼 있다, 안 되냐? 예정돼 있다. 미리 묘지 사둘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원칙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어 놓은 기다. 알겠어요? 원칙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자 또는 유고를 개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연고 분묘 하는 말 들어봤죠? 그 무연고 분묘도 개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다? 받아야 됩니다. 분묘 개정 절차를 밟아야 돼. 알겠어요? 그 시험 지문에 이렇게 하면 틀려요. 무연고 분묘를 설치한 자도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므로, 알겠어요? 인정되므로, 뭐 시장 등은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그 무연고 분묘에 개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지문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무연고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절차를 밟아서 개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문이 장사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치력이 인정 안 되는 거야. 인자는. 그 다음 5번 사설묘지, 문정묘지, 법인묘지, 공설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길가로부터는 얼마 떨어져야 된다?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인가가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많이 떨어져야 되고 길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3번 봐봐요. 사설묘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근데 아까 교재 기본수에 보면 면적 숫자 다 시커멓게 줄 거놨죠. 그것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34번도 봐봐요. 이거는 자연장지잖아. 33번은 묘지고 34번은 뭐고? 자연장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 문제가 이 면적 갖고 숫자 갖고 시험 문제 제법 많이 냈거든. 숫자 갖고. 알겠어요? 숫자 갖고. 그래서 사설 묘지의 면적 제한, 사설 자연장지의 면적 제한, 따로 그 기본수를 보고 외워두시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외워두시라. 저는 못 외워요. 알겠어요? 못 외워요. 그 다음 35번으로 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개인 자연장지는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라는 게 30일이네. 그 다음에 2번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시장 등에게 뭐한다? 신고해야 된다. 이 전부 다 신고사항이잖아요.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 3번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허가사항이고 법인 등 자연장지는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유고를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법인 등 자연장. 법인 등자가 붙었잖아. 등자가 붙은 게 바로 종교단체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봐봐. 요걸 묶어서 잘 합니다. 알겠어요? 묶어서. 종교단체도 요거하고 합체가 뭐다? 법인 등 캐버리. 알겠어요? 둘 다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법인 등 캐버리. 등자가 뭐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분리해놓은 거는 종교단체가 설치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하고 법인이 설치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 거다. 이 말. 허가사항이다 하는 점에는 똑같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지문에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장지를 조성 관리할 수 있으나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설치 조성 관리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36번 이거는 거민제도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는데 지문으로 섞여 들어올 것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등기특별을 집수한 거민 관련성에 틀린 것을 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무슨 계약? 정려계약. 그게 핵심입니다. 정려계약은 실거래 대상이라 아니라 알잖아. 그러면 정려계약도 소유권 있는 등기 신청의 원인이라요, 아니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뭐다? 원인이 되는 뭐다? 계약. 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이 계약. 계약이 원칙이 뭐다? 원칙이 금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에 매매 계약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그것도 금인 받아야 된단 말이다. 받아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 그 실거래가 신고한 때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정려 계약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근데 정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라 아니잖아. 그럼 뭐 받아야 된다? 금인 받아야 된다. 교환 계약도 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라 아니잖아요. 그게 뭐 받아야 된다? 금인 받아야 된다. 그 소리야. 그 여전히 금인 제도도 존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존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려 계약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환 계약은 중개 대상 맞지만 중개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안 묻는다. 그럼 요거는 물어야 될 게 실거래가 신고한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거래가 받은 경우에도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알겠습니까? 그 의제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2번 봐봐. 2번 했고 3번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 계약은 금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금인 대상도 아니고 무슨 신고 대상도 아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5번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은 경우는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까? 안 봅니다. 알겠어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 금인 받은 것으로 의지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했기 때문에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되잖아. 근데 농지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농지증도 발급받아야 되나 말이야? 그러면 농지증도 발급받고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했기 때문에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농지증 발급받았다고 금인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7번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난주에 했는 거하고 연결이 되겠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무슨 경제에? 국민경제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실거래가 신고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한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잖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공통적 제정 목적은 뭐고? 국민경제 이바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줄에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하잖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럼 자 봐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갖고 답이에요. 그거 갖고 답이에요. 엉뚱한 거 답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리 물어봐.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하면 돼. 근데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 여기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 몇 가지가 그 법 안에 내용이 있더라?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이것도 신고 맞지? 둘째. 외국인 등의 뭐다? 취득, 계속, 보유, 신고. 알겠어요? 있지? 그 다음에 셋째, 알겠어요? 셋째, 뭐가 있노? 외국인 등의 뭐다? 토지, 취득, 허가하는 게 있나 없나? 있잖아.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 허가사항 아이가 이 말이지. 또 뭐가 있노? 그렇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이 나오잖아.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잖아. 이게 다잖아요. 이거 신고에 관한 거, 허가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가하고 이 허가하고 같은 기가 다른 기가 다른 거다. 이 신고하고 이 신고하고 같은 기가 다른 기가 다른 거다. 그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솔직히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하잖아. 실무에서. 그 1, 2, 3, 4 중에서 몇 번이고? 1번이지 뭐. 1번. 알겠어요? 1번이지 뭐. 알겠어요? 그러면 2번은 솔직히 말해서 실거래가 신고다 아니다?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2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규제하기 위한 거지. 알겠어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취재 제도는 아니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 신고 대상도 되고 이 신고 대상도 되면 응? 이 신고 대상도 되고 이 신고 대상이 되면 무슨 신고해라? 이 신고해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요것도 봐봐. 이 허가 대상도 되고 이 허가 대상도 되면은 공교롭게도 그 거래가 이 허가 대상도 되고 이 허가 대상도 되면은 왜 이렇게 합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 하면 이 문장이 맞잖아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 적용 배제에 나오잖아.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처럼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대로 또 뭡니까? 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토지 취득 허가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공교롭게도 이 신고하고 이 허가 대상하고 겹쳐뿐만. 공교롭게도 그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되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대상도 되는 게야. 그러면 왜 된다 그랬어요? 토지 거래 허가부터 받아가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하겠지? 그럼 매매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뭐 하는 거다? 실거래가 신고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고 실거래가 신고한 것으로 의지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잖아. 이 법을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무슨 내용이 요 나오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관계 딱 설정할 줄 알아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밖에 더 있나? 이거 말고 딴 게 있어요? 딴 거 있는 건 찌끄러기 아이가. 찌끄러기 뭐가 있노? 이 네 가지 주제 말고 찌끄러기 뭐 있노? 이거밖에 더 있나? 신고 보상금. 그래서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몇 문제 나온다 했다. 4문제에서 5문제 있겠다. 4-5문제. 솔직히 이거 따로따로 한 문제 물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거 둘 다 합쳐가지고 한 문제. 그럼 하나, 둘, 셋, 4문제밖에 되네. 그럼 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이 공부했지? 이 공부할 때 뭐 또 찌끄러기로 공부했노? 찌끄러기로? 부수적으로? 이게 이제 줄거리인 거예요. 어디 갖다 붙일 거냐. 어디서 선매 칼말도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여기서 들어봤더라. 여기서 들어봤더라. 여기서 들어봤더라. 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청구. 그러세요. 이것도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선매협의제도 매수청구제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잖아.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은 허가 관청이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 등 중에서 선매할자를 지정해가지고 그 토지를 선매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다. 그런 게 선매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게 되면. 근데 그 선매 협의가 진행되는 절차, 그것도 부수적인 절차를 살갖다 붙이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선매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낸다.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낸다. 그 선매협의를 끝내는 방법은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낸다. 그런 거 살 갖다 붙이는 게 살. 알겠어요? 이 뼈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냈더니 받았어. 근데 나는 팔아먹어야 되겠다. 너가 사라, 이 말이지. 그러면 허가관청은 국가 등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가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나. 그게 매수청구제도잖아. 그러면 이건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청구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알겠어요? 그런 식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살 갖다 붙이는 게야. 저는 살 갖다 붙이는 거는 자꾸 까먹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살 갖다 붙이는 살의 내용은 자꾸 까먹게 돼 있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전체 기둥은 한번 확실히 잡아놓으면은 그거는 세월이 흘러가도 잘 안 까먹는 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제가 도시민주광역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그런 것도 세부 살 갖다 붙이는 거는 몰라요. 다 까먹었어. 그런데 전체 뼈대는 뻔하다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뼈대는 뻔하다 이 말이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뚜꾸벅 그 사업 아이가 바꿔줄게 사업이다 하는 건 뻔해요. 알겠어요? 맞죠? 근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 시행 절차상 당연히 주체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주체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업 주체가. 알겠어요? 그 사업 주체는 당연히 누가 되겠노? 어? 행정청이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행정청이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행정청하고 비행정청하는 나오지만 실무에서 그런 표현 잘 못 쓰거든. 그럼 대부분 우리 경험칙상에 보면 뭐다? 비행정적인 사업 시행자가 결국 주택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어? 조합, 정비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정비조합.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아가 하는 기다, 이 말이야. 행정청이 직접 잘 나선다, 안 나선다? 안 나서, 정비사업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다 뭐다? 조합 설립회가, 알겠어요?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뭐다?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조합 설립한다. 그럼 조합 설립 절차가 있겠지, 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도 갖춰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까먹고 모르는 거야. 그럼 살 갖다 붙이는 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사업 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뭐, 이제 주체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이 작성을 하지만은 행정청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해준다. 그걸 갖다 인가 받으라 하더라. 뭐 그런 게 있다. 누가 인가권자냐 그런 것도 다 까먹어서 몰라. 알겠어요? 살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면 이제 사업 시행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업 시행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고? 사업 시행 계획까지 인가 납부으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 할 일? 뭐 구체적인 절차는 다 까먹어서 몰라요. 그 제일 핵심적인 거는 바꿔주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네 바꿔받을래? 안 받을래?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나는 바꿔받기 싫다. 돈 더. 난 나갈란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바꿔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 파악해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해봐야 되잖아. 그거 분양신청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양신청 받아가 그 결과를 토대로 뭐다? 이제 또 작성하는 계획의 명칭을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더라. 이런 게.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납부만 뭐다? 거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조합의 구성원들의 의사가 다 이제 확실히 정해졌부터 안 정해졌부터 정해졌거든. 알겠어요? 그럼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납부면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알겠어요? 그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기 전에 좀 포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큰 틀을 자꾸 살 갖다 붙이죠. 그 다음, 어디가 삐노? 37번에 2번. 이 법상, 즉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신고 대상이 부동산 등이라면 등.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등 가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나오잖아. 3번 이 법상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한다? 60일 이내에 하는 거고 4번 거래신고 대상이 계약의 매수인이 이 법상 외국인 등일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까? 요 신고를 합니까? 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틀려버렸다라는 거야. 그 요거하고 요것이 공교롭게도 뭐다? 두 가지 대상이 다 되면 무슨 신고하는 거다? 요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요 신고서 작성할 때, 외국인의 뭐다? 토지, 매수 용도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요 신고를 한 경우는 요 신고를 특별히 따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가 되잖아요. 응? 5번 이 법상 과태료는 대통령의 전함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당연히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신고관청 나올 거 아닌가. 자, 봐봐요. 이거 신고관청 합니까? 이거 신고관청 합니까? 이거 무슨 관청이고? 이거 무슨 관청이고? 허가하니까 허가관청 가야 되겠죠? 근데 법조문에서 신고관청이라고 해. 결국 이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된다? 신고관청에서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신고관청이라는 그러고 뭐 허가관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이나 다 똑같아.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군구청장이면 마찬가지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하는데 이거는 허가관청이잖아. 이 토지 거래계약 허가 요 규정 위반했을 때 과태료감이 있나? 이거 내용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있나? 없어요, 이거는. 그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에서 있었지.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00만 원 과태료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다.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야, 이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다 뭐다? 이 외국인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규정. 이거 위반했을 때 뭐다?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다 신고관청이 부과하는 것 뿐이라. 이거 토지 거래계약 허가, 이거 허가제 위반하면은 뭐고? 과태료 부과 있나? 없어요. 과태료 사유가 없어.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잖아.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허가,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이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사유뿐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신고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는 다 이거 위반 뿌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5가 된다. 그렇지. 이 뼈대가 안 되게. 그 다음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 아닌 것은 제일 기본이죠. 실거래가 신고제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 이거부터. 알겠지? 아닌 걸 찾아라 하는데 답이 너무 쉽잖아. 5번에 무슨 계약이고? 정려계약 아이가. 알겠지? 근데 5번은 틀린 줄 알겠는데 1, 2, 3, 4를 잘 모르겠다. 그래도 답은 2.5점 맞춰 아픈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건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그 4번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38번에 4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입주권 가잖아. 그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뭐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3번은 무슨 권의 매매 계약이에요? 분양권의 매매 계약이잖아. 잘 안 해. 그렇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자꾸 돌을 닦으면서 공부를 좀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거라는 법률을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에? 거래 신고된 거라는 법률을 완벽하게 이제 공부 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어. 알겠다 모르겠다. 불안하다 모르겠다. 여기까지 공부했어. 알겠다 모르겠다. 여기까지 공부했어. 오면서 다르잖아요. 심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공부를 했는데, 자꾸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결국 뭐다? 이까지 오는데, 덜 왔다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조금 뭐다? 힘들지만은 합격을 한다?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돼, 여기까지. 중간까지만. 이까지 안 와도. 알았어요? 이까지 오면 어떤 현상 벌어진 줄 알아요?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 수험생이 있잖아. 질문도 제가 안 하는데 답 막 한다. 알았어요? 막 해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질문도 제가 안 했는데 답을 막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오면 그래도 합격해. 알았어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문제지. 알았어요? 자, 그 다음 39번은 아까 한 분이 미리 풀어왔는 모인데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문제를 바꿔요.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야. 1, 2, 3, 5번은 다 옴. 4번이 틀렸어요. 4번부터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대.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노? 개업공인중개사.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와 함께? 거래 당사자와 함께 하는 말을 들었잖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아. 1번 봐봐.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위 1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하는 거다?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고 또 위 1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일 경우 누가 신고 의무자다? 거래 당사자가. 결국 직거래다라는 거죠.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5.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누구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단독 신고지 뭐. 위 1과 2의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할 수도 있고 4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관로안에 누구는 제외? 국가 등 제외해놨어요. 자, 그럼 그까지 읽었어요. 그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인데 국가 등이 제외다. 그럼 누구? 거래 당사자 1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죠. 그렇죠.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잖아. 그때는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뭘 첨부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해라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도 단독 신고로 맞잖아? 근데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이 국가 등이라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첨부하는 서류가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 등 제외 이렇게 난 거야. 만약에 이 관로를 안 적어주고 시험 지문 내마
이의 신청 들어올까 싶었어. 알겠습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일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응? 5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실무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 한다 그랬잖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다라는 거야. 근데 위 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포함했죠. 그것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위 사의 경우가 뭐고? 상대방,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잖아.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이렇게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 관로안에 위 사의 경우 포함하는 바람에 틀려버렸어. 제외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제 7의 문제는 1인이 돼 있다 이 말이지. 이제 7의 문제는 아마 실명법 문제가 명시딱 문제가 한 몇 문제 서너 문제 있을 거고, 그렇지? 나머지는 이제 중개 실무 쪽에 확인 설명 실무, 확인 설명서 작성, 뭐 거래계약서 작성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넘어간다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마 6회까지 있을 거예요. 1회부터 6회까지가 다 뭐다? 공인중개사 법령이야. 알겠지? 그럼 1회부터 6회까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뭐 어디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좀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2회씩, 3회씩 나갈 수도 있을 거다. 알겠어요? 그 이달 말까지 어쨌든 1회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 20일 날은 뭐다? 월요일 날인데도 제가 수업을 한다고 돼 있죠? 오늘이 13일. 공부 안 했나? 그거 벌써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데. 자, 그래서 20일 날, 월요일인데 원래 수업 없다며. 예,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합니다. 알겠어요? 20일 날. 자, 20일 날은 월요일인데, 알겠어요? 10시부터 뭐, 5시 반까지 합니다. 알겠어요? 거의 1시 반에 점심 먹고 2시 반에 시작해가 5시 반에. 거의 3시간씩 하면 돼요. 그날 아마 2회, 3회 갈 거예요. 2, 3회. 그 다음에 21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원래 제 수업 아이가. 그 정식대로 10시부터 2시까지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연이틀마다 제 수업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마칩시다.